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조정으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7일 동안 오르고 어제 하루 빠졌었는데요. 오늘 약간 다시 플러스가 났습니다. 지수를 보면은요. 오늘 거래소가 플러스 0.02%, 오전에마도 약간 마이너스였다가 끝날 무렵에 지금 상당히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2654포인트입니다. 2700을 한 50포인트 정도 앞두고 있죠. 코스닥이 플러스 0.83%, 거래제보다 조금 더 강해서 77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그런대로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를 보면 오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4조 어제, 그제 14조, 또 많이 나갈 때는 17조까지도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래도 11조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어제 그제 그 거래대금에 비하면 좀 줄기는 했습니다. 어제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좀 주춤하긴 했는데요. 전체 시장은 오늘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는 한 10조 넘었었는데 오늘은 8조입니다. 거래소하고 마찬가지로 거래는 조금 줄었지만 지수는 종가로 가면서 약간 돌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지수 일본 그래프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프로 이렇게 보셔도 최근 시장이 굉장히 강세였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작년 12월에 2360이었습니다. 오늘 2650포인트니까요. 작년 연말 대비하면 근 한 30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한 장이었다는 얘기죠. 금년 초 따지면 2400포인트였습니다. 거기에 비교했을 때도 한 250포인트. 그래서 최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은 좀 필연이었다. 조정을 받고 가야죠. 그래야 더 그 매물도 좀 소화가 되면서 시장의 기반이 더 훨씬 더 탄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하루 쉬고 다시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단단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울기로 봤을 때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강세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양봉이 나면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면 조금 더 세밀한데요. 오늘 하루 시장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좀 매물을 받는 듯 하다가 종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 붙이면서 끝냈습니다. 매수세가 더 위에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프로 봤을 때도 종가로 가면서 이렇게 매물을 좀 받다가 오늘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종합지수가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까지 이렇게 따졌을 때 한 5일 넘게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다. 굉장히 강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기관이 1100억 매수 우위였습니다. 모처럼 어제 하루 기관들이 팔자 우위였는데요. 그래도 연기금은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그 가장 그 주된 이유가요. 연기금이 금년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1000억에서 한 2000억씩 이렇게 매수 우위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이 많이 지금 매집한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종목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어제 기관 전체로는 팔자 우위였는데 오늘 다시 1100억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2200억 매도 우위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190만 주 넘게 매도 우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5만 전자는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다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갈지 이게 우리 시장의 가장 그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수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또 코스닥에서 11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은 별로 이렇게 사자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는 기관들이 매수 우위했고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관 매수 우위가 오늘 이제 어제 마이너스가 됐다 오늘 플러스가 됐는데 그 기관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 이렇게 보시면 하루도 빼지 않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많게는 2천억, 적게는 1천억, 오늘은 730억. 그러니까 어제같이 기관 전체가 매도 우위였을 때도 연기금은 800억 정도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 제가 오늘 조금 분석해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이 보니까요. 우리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주식을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을 한 15% 정도 목표를 세웠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12%밖에는 비중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지금 한 14% 정도 목표를 약간 낮추기는 했지만 지금 보유 비중이 한 12%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살 여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사주는 거는 많이 빠져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목표로 세운 그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다시 이렇게 매도 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간간히 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팔자가 더 많다. 개인들은 쭉 팔다가요. 어제 오늘은 주가가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다시 이렇게 약간 매수 우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어쨌든 연기금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해 주면서 수급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거죠. 55조 천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 연말 이후에 50조에서 한 5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개인들 자금 5조라고 그러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한 50조 정도 영향을 시장에 미칩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들 자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시장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자금이라는 거는 항상 후행하면서 좀 뒤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 자금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시장이 좀 된다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서 돈들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요.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돈들이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니까 더 눈에 띄죠. 136조인데요. 지금 잔고가 작년 연말 이후에 한 20조가량 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증시 쪽으로 바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MMF 이렇게 보시면 연초에 170조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17조거든요. 그러면 근한 40조가량이 이렇게 MMF 쪽으로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외 우리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 잔고가 한 140조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갔죠. 2024년만 해도요. 24년에만 해도 순증이 한 49조 정도가 해외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이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금년 2025년 1월에 보니까 22조로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돈들이 그러니까 유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순증분이 줄었다는 거는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수치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금리 때문에 은행에서도 조금 이렇게 MMF 쪽으로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도 조금 들어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투자했다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남았겠죠. 최근에요. 그것도 이제 있지만 CMA 잔고도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까지 했을 때 한 20조 정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CMA 잔고라는 것도 어차피 그 운용할 때 MMF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요. 같이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어쨌든 통틀어서 증시 주변 자금, 주식 대기 자금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돈들이 증시 주변에 이렇게 풍부하게 포진해 있다. 굉장히 좋은 그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우 그림이 다우 같은 게 어제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앞에 고점에서 부딪히면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느껴져요. 나스닥 그래프도 어제 마이너스 0.4%,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죠. S&P 500이 최근에 앞에 고점을 살짝 뚫었다가요, 어제 다시 마이너스 0.4%좀 밀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0.02%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한 반년 동안 이렇게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플러스 0.2%, 대만 플러스 1%. 그렇지만 일본이나 대만이나 횡보하는 모습이죠. 길게 봤을 때요. 독일 마이너스 0.5%, 프랑스 플러스 0.1%.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쪽이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 빠졌던 거를 거의 회복을 했다가 어제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해 플러스 0.02%,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3.2%. 홍콩 지수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홍콩은 아무래도 유럽 영향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패턴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미국 시장 대표 종목들 이렇게 그래프 잠깐 보여드리죠. 지금 요 판에 보이는 게 시간외인데요. 보합 정도 되죠. 오른 게 반, 빠진 게 반 정도 됩니다. 나스닥 선물은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1%니까 약간 마이너스고요.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플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이 빠지고 나서 바닥에서 쌍바닥 보이면서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렇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주가가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유럽도 캘리포니아 쪽도 또 중국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말을 해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 SK 하이닉스나 또는 한미 반도체 쪽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HBM 관련주들 상당폭 반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흐름을 어느 정도는 조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시작하면서 최근 시장 수급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꾸준히 하루도 빼지 않고 금년 들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사주면서 시장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금년에 이제 주식 비중이 한국 주식 비중이요 한 4% 정도가 목표라고 그럽니다. 작년에 한 15%인데 조금 낮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졌을 때 한국 비중이요 한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목표치를 채우려고 그러면 높여야 되는데 아마 1년에 그런 어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최근에 매수세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같이 기관들이 팔자 우위였던 날도 연기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연기금이 최근에 사는 종목들이 대한민국 대표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대표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이쪽 종목들을 중심으로 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두 가지 특징이죠.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다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하락폭이 가장 컸던 업종들이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연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눈이 가겠죠.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산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 그런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배터리주에서는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 BM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지금 유진증권에서 아마 그 리포트를 냈던 것 같은데요.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쪽 그 2차 전지 중에 에코프로 BM이 지금 실적도 마이너스인데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더라. 그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셀 업체 중에서는 LG엔솔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 많이 사고 있는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세로 이렇게 보면요. 연기금이 여기 이제 삼성전자 매수 우위한 거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살 때는 100만 주씩 사고요. 적게 살 때는 30만 주, 70만 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요게 매일 이렇게 샀다는 얘기죠. 아마 바닥에 산 것들은 연기금이 지금은 좀 수익이 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초부터 샀기 때문에 높게 산 것들은 아직도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산 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이제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요. 가격이 20만 원짜리니까 삼성전자하고는 한 4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만큼 그렇게 꾸준하게 대량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연기금이 최근에 산 거는 바이코리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엔솔도 이렇게 보시면요.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요게 지금 LG엔솔 연기금에서 이렇게 매수한 거 쭉 보시면 간간히 파란색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한 3만 주, 5만 주씩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많이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좀 눈여겨본 게 에코프로 BM 요거를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인데요. 연기금이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조금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 이렇게 보시면 금년에 하루도 빼지 않고 10만 주에서 한 2, 3만 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유진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2분기에 에코프로 BM 흑자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재무제표 들여다보면 재고도 많고 시설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2분기에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는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한 1.3% 올라줬는데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 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해 주면서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은 조금 물타기를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2차 전지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조금 매수 저점에서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보면은요 6.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 BM만큼 그렇게 연기금이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매수 우위하고는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래프로 보면 바닥은 이제 조금 탈피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좀 드시죠. 그러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은 좀 물타기 하거나 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사모아가도 되는 시점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로 보면 하락세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연기금이 사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 하나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 5% 올랐는데 연 3일간 한 12%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주식이 12%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이제 먼저 오늘 그 뉴스가 하나 떴죠. 중국 그 후판 가격에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산자부 무역위원회 건이니까 거의 아마 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제품 때문에 우리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보면은 근한 50%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그쪽으로도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런 흐름도 이렇게 같이 타고 그랬는데요. 관세 쪽 이제 우리 수혜를 좀 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방금 제가 소개시켜 준 대로 LG엔솔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와 더불어서 포스코 홀딩스도 항상 그런 흐름을 같이 타는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근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수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또 큰 흐름으로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존비주원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또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존비주원은 수급에서 좀 특이한 면이 있다. 연기금이 꾸준히 이렇게 사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식 매물 나오면서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제 오늘 다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매수 우위로 연기금이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하락세는 좀 멈추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조정을 이렇게 깊게 받았는데요. 딱 요 21선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존비주는 실적도 좋고 또 재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전 가격 대비했을 때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예전에 한 13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지금 다시 8만 원 넘어섰다가 지금 7만 7천 원인데요. 예전 가격 따지면 한 절반 가격입니다. 실적은 그때보다 더 좋고요. 그때는 AI 관련해서 얘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진득하게 조금 가져볼 만한, 좀 견뎌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어제 이제 로봇주들이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는데요. 오늘은 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로봇주 중에서 오늘 좀 특징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에 그렇게 강세를 띄었음에도 오늘도 2.2%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 18만 주 사신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래프로 보면 단기간에 한 달 동안에 3배가 올랐는데도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딱 버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로봇주들이 조금 이렇게 기세가 좀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강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하나 떴던 것 같아요. 삼성그룹 한 300개 그 사업장 이쪽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죠. 이게 현장에 투입될 목표로 있다. 그런 계획으로 있다. 그런 그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한 300곳 넘는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단한 거죠.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는 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장에 투입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오늘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미국 현지 법인에는 로봇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른 그 로봇주들하고는 아직까지 실적이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로봇주들하고 조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항상 지금 쫓아갈 정도는 아니고 요 20일 이동평균선 여기에 이렇게 닿았을 때 요게 한 30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한번 매수해 보는 거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기세로 봐서는 그 가격 가지를 않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좀 쫓아가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이죠.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조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지는 말고요. 기다렸다가 한 21선 정도에서 사서 한 1년 정도 보유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SPG도 가지신 분이 많을 텐데요. SPG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봇 다른 주하고는 조금 달리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또 지금 약간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또 72,000주, 어제 34,000주 매수 우위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근데 SPG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수급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SPG가 이렇게 개인들 신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그러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신용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SPG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신용으로 많이 사고 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면 SPG는 신용이라든가 소형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가담하면서 상승을 시켜놓은 것 같다. 그 매물들이 지금 이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조금
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다. 그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밀리긴 했는데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하면 물량을 조금 줄여가는 건 어떤가. 그랬다가 신용이 좀 털리고 나면 그때 다시 들어와도 될 것 같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는 수급에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CJ 대한통운도 그동안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인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연기금 매수 종목들 언급해 드리면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CJ 대한통운도 이렇게 눈여겨볼 대목이 최근에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한 1년 전에 단기간에 한 50% 수익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많이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 한 달간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 한 달 후에 알리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태무가 이제 CJ 대한통운 여기 그 물량을 CJ 대한통운이 한 80% 정도 맡아서 택배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CJ 대한통운이 알리 태무 관련해서 어쨌든 조금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듯이 연기금이 다시 이렇게 사고 있는 게 심상치 않다. 1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다음에 통운이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3년에 4,800억 영업이익, 작년 2024년에 5,300억 영업이익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 이 얘기죠. 근데 주가는요. 그래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실적하고는 전혀 달리 근 한 13만 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13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이때가 얼마입니까? 7만 원이니까 큰 반토막 났다가 횡보 국면이 한 서너 달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절대 가격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죠. 요 가격대에 지금 많이들 물려 있는데 요거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그 위로는 매물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도 지금이 고비다. 지금 가격만 벗겨낸다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좀 기대해도 되겠다. 실적면이나 알리 태무 물동량을 받는 거나 여러 가지가 좀 기대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금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 가운데 제가 덴티움도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덴티움도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 기업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고요. 국내에서도 오스템 다음에 2위 자리 정도 유지하고 있죠.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1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근 한 3배가량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 지지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좋다. 거래량이나 이런 건 아직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 한 종목에 풀베팅을 하거나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조금씩 좀 주워 담아도 되는 종목 아닌가. 길게 보고 방어적으로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JLK도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데요. 실적은 형편없죠. 앞으로 성장성, 뇌질환 이쪽 진단 관련해서 기술이 앞서 있다. 미국 또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일본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면 요 지지선 여기서는 이렇게 항상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요 지지선이 지금 딱 닿으면서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둘러서 들어갈 건 아니지만 지지선 근처에서는 조금씩 주워 담아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요 인공지능이요. 로봇 관련 또 이 의료용 이쪽 관련해서 가장 그 수익성이 가시화되기가 가장 쉬운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JLK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굉장히 수급이나 여러 가지 증시 지표가 빠르게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금도 늘고 있고요. 특히 증시 주변 자금, MMF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연기금이 오늘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회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종목들 보니까요. 대한민국 대표 종목들,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대표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코리아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연기금 금년 그 한국 주식 그 비중이요. 목표가 14%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졌을 때요. 한 12% 정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연초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간간히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지수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2600에서 2700까지는 이렇게 매물대가 짧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27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2700에서 이렇게 또 매물 소화가 된다 그러면 또 그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또 짧아요. 저 위에 한 2800, 900 이쪽 가면요. 이 매물대가 더 짧습니다. 2600대보다. 그래서 이번에 2700대에서 매물 소화를 완만하게 좀 해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시장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2700 근처에서 매물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 다시 지수가 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갖고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황 마치고요. 또 내일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